내가 이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제 눈앞에서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딱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2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도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이거는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20대 때 내 소중한 인생을 갉아먹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20대 때 인생을 갉아먹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저축과 절약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어요.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저축과 절약에 목숨을 거는 일이 정말 위험해요. 저는 예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20대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내 능력을 키워서 내 몸값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여기서 180만 원을 저축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300만 원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을 키우려면 물론 나의 노력과 시간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나의 돈도 투자를 해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 직업이 영상 편집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 편집을 한 번 해줄 때마다 받는 작업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20만 원을 아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 한 건당 받는 비용을 30만 원, 40만 원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경력도 더 쌓아야 하겠지만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소득이 낮은 상태라면 잘 생각해보세요. 평생 그걸로 절약하고 저축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앞이 너무 막막해요. 만약 여러분이 30대라면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 저축과 절약이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쓸데없는 거,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차라리 이런 돈을 아끼시고 본인의 몸값을 키울 수 있는 부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확실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월급 190만 원 받고 일했을 때 항상 돈 아낀다고 막 도시락 싸서 출퇴근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대로는 내가 평생 모아도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월급을 몽땅 다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저의 몸값을 키울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스피치도 배우고 포토샵, 영상 편집,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렇게 배움에 투자한 결과 저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수입이 5배 이상 늘었어요. 20대 분들은 아직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배움과 경험이라는 확신이 들면 꼭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아끼고 아껴서 50만 원을 써도 150만 원밖에 저축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라면 여유롭게 300만 원을 써도 7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20대의 목표는 덜 쓰기가 아니라 더 벌기, 나의 몸값을 높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열등감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웬 열등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되게 열등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는 그냥 예쁘고 날씬한 친구들을 보면 너무 배가 아팠고 20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 다음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행동했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제 눈앞에서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SNS라면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차단을 해버리고 예쁘고 날씬한 친구들을 보면 쟤는 성격이 별로잖아, 공부를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꾸만 제가 느끼는 열등감을 외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행동이 너무 후회가 돼요. 여러분, 열등감은 내가 삶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알아낼 수 있는 신호예요. 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을 외면하지 않고 잘 마주하고 들여다보면 아,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안 되니까, 내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은 보통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한 결핍된 무언가에 있어서 열등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학생 때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는 걸 넘어서서 너무 막 화가 났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되게 통통했어요. 지금보다 10kg 이상이 나갔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지
가지지 못했지만 가지고 싶어하는 그 날씬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던 거죠. 저는 그때도 외면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저렇게 빼빼 마르면 아파 보여. 저런 몸을 누가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또 집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걸로 풀고 악순환이죠. 제가 만약 그때 내가 지금 살찐 모습에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저 친구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날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고 있구나. 나도 저 친구처럼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내일부터는 하루에 30분이라도 러닝을 하고 야식을 끊어보자. 이렇게 열등감을 내가 행동하기 위한 동력으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돈을 훨씬 잘 버는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보다 내 능력을 키우고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한마디로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피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등감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러분이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세 번째 행동은 바로 알바입니다. 알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알바를 1년, 2년 이런 식으로 오래 하는 게 인생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카페 알바를 많이 하시잖아요. 카페 알바를 몇 번 해봤던 분들은 해봤더니 일이 편하니까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알아볼 때도 똑같은 카페 알바만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카페 알바만 거의 4군데에서 했고 카페 직원으로도 1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다 합치면 카페 경력이 3년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한 가지 알바만 주구장창 오래 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사실 알바, 파트타임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용돈,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본인의 경험이나 스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기 편한 거, 쉬운 일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알바는 다양한 분야를 해보시고 그 일이 완전히 손에 익었다 싶으면 또 다른 알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회사가 날 먹여 살려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을 해보셔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바예요. 제가 지금 2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카페 알바는 딱 6개월만 할 겁니다. 사실 6개월이면 커피 내리고 음료 만들고 하는 거 다 마스터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백화점 판매원 알바를 해보고 싶어요.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 영업 멘트들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걸 몇 달 해볼 것 같고, 그리고 위스키 바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어요. 위스키 제조하는 거, 맛있게 제조하는 비율도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술집에서 일을 해보면 이 가게의 마진율이 어떤 메뉴에서 잘 나오는지, 순이익은 대략 얼마 정도 남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알바를 경험해보는 게 결국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네 번째 행동은 바로 내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다. 저는 이 말이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인간은 유유상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성공하고 싶다면 더더욱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싶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서 그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내던져야 돼요. 제가 월급 190만 원 받고 일했을 때는 제 주변에 저랑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월급 190만 원에 그냥 저냥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는 20대 초반이니까 제 주변에 다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딱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된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월급 190만 원 받을 때 저의 환경을 너무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내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용기 내서 처음으로 제가 비즈니스 독서 모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첫 모임에 갔는데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그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뭐 인스타 몇만 팔로워의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고 누구는 사람들을 모아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누구는 브랜드 블로그 대행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게 맞나 싶어서 창피했어요. 다음 모임부터 가지 말까까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내가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어야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만나면 자극이 안 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좀 비교되고 창피하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21살 때부터 저의 주변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취업 준비하고 대학교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너무 넓고요. 본인의 길을 개척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본인을 다른 환경 속에 내던져 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면 더 좋겠죠. 환경이 바뀌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같이 변화할 겁니다. 자, 인생을 갉아먹는 마지막 5번째 행동은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바로 나는 연애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황금 같은 20대를 계속 솔로로 보내는 일입니다. 물론 이건 인생을 갉아먹는 일까지는 아니에요.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연애, 사랑이라는 경험이 단순히 뭐 내가 도파민이 나오고 이 사람을 보면 설레고 두근대고 안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런 감정은 오래 가지도 않고요. 여러분, 연애라는 걸 떠올리면 보통은 내가 상대방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연애는요, 상대방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에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질투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디서 다른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라든지, 혹은 두근두근 설레임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포기할 수 있고 뭐든 다 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순간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반면에 나는 이런 행동은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에 가슴 아파하고 언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어떨 때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과는 잘 맞고 이런 사람과는 잘 맞지 않는구나. 결국 연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삶이라는 건 결국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잘 알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사람 찾아서 연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서로 마음이 통했을 때 상처받을까봐, 헤어질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찾아왔다면 마음 열어 사랑하고 누군가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애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20대 때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저의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의 삶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대 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또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